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 한두 잔 챙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는 참 조용한 기관이에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약해진다고 티를 내지도 않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서 골절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많은 이웃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작은 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시는 모습을 보며 예방의 중요성을 절감했어요. 오늘은 제가 취재하면서 직접 만난 이웃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뼈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칼슘 섭취법과 실천 가능한 황금 식단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희망적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뼈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전문 기자 이석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공짜인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 2잔 정도 마시면 하루 칼슘 섭취는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믿음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에 대해 안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실제로 우유 2잔에 들어있는 칼슘은 대략 6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되는 하루 칼슘 섭취량은 800mg에서 1000mg이에요. 게다가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섭취한 칼슘 중에서 실제로 뼈에 저장되는 양은 30% 정도에 불과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칼슘의 특성 때문입니다. 칼슘은 다른 영양소들과 달리 혼자서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하고 적당한 산성도도 필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의 흡수 능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칼슘은 훨씬 적어집니다. 67세 박정혜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셨어요. 매일 아침 우유 한 잔, 저녁에도 우유 한 잔씩 빼먹지 않고 드셨습니다. 칼슘 보충제도 따로 챙겨 드실 정도로 신경을 쓰셨죠. 그런데도 정기 건강검진에서 척추 골다공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 진단을 들었을 때 그분의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챙겨 먹는데 어떻게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냐며 의사선생님께 따져 물으셨다고 해요. 의사선생님께서는 칼슘 섭취량뿐만 아니라 흡수율과 다른 영양소들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유를 열심히 드시긴 했지만 다른 칼슘 공급원은 거의 섭취하지 않으셨어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채소도 익숙한 것 위주로만 드셨죠. 두부나 된장 같은 콩 제품도 그리 많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셨는데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예요. 짠 음식도 좋아하셔서 나트륨 섭취량이 많았는데 나트륨 역시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받은 후 그분은 식단을 대폭 바꾸기로 하셨어요. 우유는 그대로 드시되 다른 칼슘 공급원들도 골고루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치가루를 밥에 뿌려 드시고 두부와 된장국을 자주 끓여 드셨어요.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의식적으로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대신 칼슘이 강화된 두유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짠 음식도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30분씩 햇볕을 쬐면서 걷는 운동을 시작하셨죠.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진행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분은 그때서야 깨달으셨다고 해요. 우유만 믿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이죠. 칼슘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유는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다양한 칼슘 식품들과 함께 보완해야 해요.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식단을 점검해 보시면서 우유 외에 어떤 칼슘 식품을 드시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은 골밀도 검진을 받으셔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칼슘이 부족하면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 최근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손발이 저리고 무감각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런 증상들도 칼슘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슘은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외에도 근육 수축, 신경 전달, 심장 박동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위해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꺼내서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마치 은행에서 저금을 찾아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장 필요한 곳에 칼슘을 보내기 위해 뼈라는 저금통에서 계속 빼내 쓰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뼈는 점점 구멍이 많아지고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스펀지처럼 구멍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과정이 더욱 빨라집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여기에 칼슘 섭취까지 부족하면 뼈가 급속도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어요. 72세 최영수님은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오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하다는 자부심이 있으셨고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작은 접촉사고를 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벼운 사고였어요.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살짝 들이받은 정도였죠.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그날은 갈비뼈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타박상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고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상하다며 추가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이 정도 충격으로는 골절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뼈 밀도가 정상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뼈가 이렇게 약해져 있다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만성적인 칼슘 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식사를 하셨고 주로 간편한 음식 위주로 드셨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부족했던 거죠. 게다가 오랜 운전으로 인해 햇볕을 쬐일 기회도 적었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흡연도 오래 하셨는데 담배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형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뼈가 조용히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권고에 따라 그분은 생활 전반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금연을 하셨어요. 4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결심하셨죠. 그리고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운전 중간중간 드시던 간편한 음식들 대신 집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가져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멸치볶음, 두부조림, 뼈다귀 해장국 같은 칼슘이 풍부한 반찬들을 위주로 구성하셨습니다. 우유도 매일 2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택시 운전이 끝나면 집 근처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가시고 집에서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하셨습니다. 햇볕을 쬐일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가능한 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셨죠.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1년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개선이 있었어요. 골밀도가 정상의 75%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 정도 개선은 드문 경우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택시기사분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시거든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칼슘 부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동안 드신 음식을 적어보시면서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작은 충격에도 뼈에 통증이 있거나 멍이 잘 든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해요. 우유를 못 마시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마실 수 없어서 칼슘 섭취를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높으면서도 흡수율까지 좋은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 100g에는 무려 2000mg이 넘는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의 거의 2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멸치가루는 사용하기도 편하고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죠. 밥에 한 숟갈만 뿌려도 하루 필요량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 100g에는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케일의 칼슘은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옥살산 함량이 낮아서 칼슘이 몸에 더 잘 흡수되거든요. 세 번째는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일반 치즈도 칼슘이 풍부하지만 요즘은 칼슘을 특별히 강화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100g당 700mg 이상의 칼슘을 함유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간식으로 조금씩 드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일반 콩으로 만든 두유에도 칼슘이 들어있지만 칼슘을 따로 첨가한 제품들은 우유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우유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특히 황산칼슘으로 응고시킨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해요. 100g당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70세 이선옥님은 바로 이런 식품들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 유당 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제대로 드실 수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칼슘 섭취에 대해서는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예상대로 수치가 좋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우유 대신 다른 칼슘 식품을 찾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충제보다는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식품들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영양사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을 알아보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멸치가루의 칼슘 함량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먼저 멸치가루를 활용한 요리부터 시작하셨어요. 밥을 지을 때 한 숟갈씩 넣어주시고 국물 요리를 할 때도 멸치가루를 우린 육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멸치볶음도 자주 만들어 반찬으로 드셨어요. 처음에는 비린내가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케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케일은 생으로 먹으면 쓴맛이 강해서 먹기 어려운데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셨습니다. 케일칩을 만들어 간식으로 드시기도 하셨어요. 오븐에 바싹 구워서 소금을 살짝 뿌리면 바삭한 과자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두부는 원래도 좋아하셨지만 더욱 자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두부조림, 두부찌개, 순두부탕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셨습니다. 두부로 만든 샐러드나 무침도 자주 해 드셨어요. 칼슘 강화두유도 간식으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치즈는 평소에 잘 안 드시던 음식이었는데 칼슘 함량을 알고 나서는 의식적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게 섭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신 지 3개월 정도 지나니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자주 나던 다리쥐가 줄어들었고 밤에 잠들 때 다리가 저린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덜 무겁고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6개월 후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런 정도의 개선은 흔하지 않다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분이 실천한 식단 변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 의사 선생님도 다른 환자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이 5가지 칼슘 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이웃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계세요. 우유를 못 마셔도 충분히 칼슘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신 거죠. 특히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매 끼니마다 이 5가지 중 하나씩은 꼭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칼슘 강화두유,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넣은 밥, 저녁에는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유를 못 마신다고 해서 칼슘 섭취를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맛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밥을 지을 때 멸치가루 한 숟갈을 넣어보세요. 밥맛도 더 고소해지고 칼슘도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케일은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단히 무쳐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셔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열심히 칼슘 보충을 하고 있는데도 뼈 건강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칼슘 흡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섭취해도 장에서 흡수되지 않아요. 비타민 D는 주로 햇볕을 쬐을 때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햇볕을 쬐셔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C도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 형성을 도와서 뼈의 기본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대표적인 방해 요소 중 하나예요. 커피나 녹차, 홍차를 많이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납니다.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요.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탄산음료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술도 칼슘 대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칼슘 흡수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칼슘이 뼈에 잘 저장되도록 도와줍니다. 68세 김현호님은 이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은퇴 후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면서 칼슘 보충에 열심이었어요. 우유도 매일 마시고 칼슘 보충제도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활 습관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분의 가장 큰 문제는 커피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커피를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에 5잔은 기본으로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후에 또 한 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더 많이 드시게 되었어요. 게다가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젓갈류나 장아찌, 라면 같은 음식을 즐겨 드셨어요.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햇볕을 쬐일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2년 정도 지속하시다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결과를 보니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당황하셨어요. 칼슘 보충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칼슘만 보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흡수를 도와주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과도한 커피 섭취와 운동 부족, 햇볕 노출 부족을 지적하셨어요. 그분은 그때부터 생활 전반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커피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5잔씩 마시던 것을 갑자기 한 잔으로 줄이기는 힘들어서 처음에는 3잔으로 줄이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셨습니다. 대신 물이나 칼슘이 강화된 두유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짠 음식도 의식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대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시고 라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만 제한했어요. 요리할 때도 소금을 적게 사용하고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해서 맛을 내셨습니다.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와 시간을 늘려나가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햇볕도 쬐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어요. 집에서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스쿼트나 벽 팔굽혀펴기 같은 쉬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의식적으로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니 몸에서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밤에 잠도 더 깊게 자게 되었어요. 1년 후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상당히 개선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진행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런 개선은 생활 습관 변화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커피는 아침에 한 잔만 드시고 대신 칼슘이 강화된 음료들을 즐겨 드셔요. 매일 아침 공원 산책도 빼놓지 않고 하시고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커피를 한 잔씩 줄여나가고 운동도 10분씩 늘려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십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칼슘 보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햇볕 아래서 15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커피는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대신 물을 자주 드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까지 칼슘의 중요성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작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조합으로도 충분히 하루 칼슘 권장량을 채울 수 있거든요. 핵심은 매 끼니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 하나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슘 흡수를 돕는 음식들과 함께 조합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필요량을 채우면서도 맛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단으로는 치즈 오믈렛과 칼슘 강화 두유의 조합이 좋습니다. 달걀에 칼슘 강화 치즈를 넣어서 부드럽게 요리하시고 여기에 두유 한 잔을 곁들이시면 하루 칼슘 필요량의 절반 가까이를 아침에 해결할 수 있어요. 토스트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넣은 비빔밥과 케일이 들어간 두부 된장국이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멸치가루를 한 숟갈 넣어주시고 여기에 각종 나물과 함께 비벼 드세요. 국은 두부와 케일을 넣어서 끓이시면 칼슘 폭탄 점심이 완성됩니다. 저녁에는 두부 들깨탕과 청경채 볶음을 추천합니다. 들깨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청경채도 칼슘 함량이 높은 채소예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영양가 높은 저녁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거나 칼슘이 강화된 음료를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중 부족한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74세 정만수님은 바로 이런 체계적인 식단 관리로 뼈 건강을 되찾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골밀도 검사에서 심각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분은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식습관 개선을 통해 해결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어요. 칼슘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매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영양사와 상담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현재 식단을 분석해 보신 후 하루 칼슘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각 끼니별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하나씩 포함시키는 간단한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번거로운 준비 없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치 식단표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과 간식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 식단표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매일 확인하면서 실천하기로 하셨습니다. 첫 주는 정말 어색했다고 하세요. 평소에 먹던 음식들과 달라서 준비하는 것도 번거롭고 맛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히 케일이나 청경채 같은 채소들은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라 요리법도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케일은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쳐 드시니 생각보다 맛있었고 멸치가루도 밥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두부 요리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서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이런 식단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식단표를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장을 볼 때도 의식적으로 케일이나 청경채, 두부, 멸치 같은 식품들을 챙기게 되셨습니다. 더 좋았던 점은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자주 나던 다리 경련이 거의 사라졌고 밤에 잠들 때 다리가 저린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3개월 후 중간검진을 받아보니 골밀도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식단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격려를 받으니 더욱 동기가 생겨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정식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골밀도가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런 정도의 개선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려웠을 거라며 식단 관리의 효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이웃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계십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식단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두고 시작하라고 조언하신다고 해요.
그분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칼슘 식단 데이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지만 하루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려나갈 수 있다고 하세요.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하십니다. 혼자서만 다른 음식을 먹으면 지속하기 어렵지만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단을 함께하면 훨씬 쉽고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칼슘 식단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각 끼니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 하나씩만 포함시키면 되고 이것을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하루만 칼슘 식단 데이를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 점심에는 멸치가루밥, 저녁에는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냉장고에 체크리스트를 붙여두고 실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뼈 건강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칼슘이 풍부한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천 가능한 황금 식단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죠. 뼈 건강은 정말 거창한 보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우리가 차리는 밥상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뼈는 금방 반응할 거예요. 밥에 멸치가루 한 숟갈 뿌리고 케일 한 줌 데쳐서 무쳐 드시고 햇볕 아래에서 15분만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평생 골절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을 지켜드릴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함께하면 더 쉽고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뼈 건강을 되찾으시고 더욱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뼈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채널 백세민국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